자, 이거 미소가 풀어본 건데요. 선생님이 똑같은 거에다가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점에 앞으로 주목해가지고 읽고 어떤 점을 보완해 나갈 건가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중후반 중국에서는 자국의 주권을 뭐 해야 돼? 방어해야 돼요. 그래야 할 필요성이 대두했어요. 지식인들은 지적 자원을 모시겠는데 주목한 개념이 뭐다? 권리다. 19세기 전까지 뭐야? 권 플러스 이 해가지고 요렇게 생각하던 게 영어 번역어로 제시되면서 라이트, 권리,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이란 근대적 의미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뭐야?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근대적 의미. 그러나 서양에서 라이트가 개인이 지금 불가침의 권리, 달리 설명 방법 뭐야? 대조. 중국에서는 시대적 맥락에 따라 뭐 했다고요? 변화를. 그럼 시대에 따라서 뭐야?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게 핵심어가 될 것이고 1942, 1985, 1915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942 청해 관료들은 각국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거다. 요거는 이렇게 각국의 이익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국가 주권으로 이해를 했다. 외교 논리를 펴서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서양 관점에서 갈 때는 부족한 것이 없고 뭐가 부족? 정당성. 이거 잘못 쳤네. 정당성 X하고요. 합리화 동그라미. 그럼 뭐가 돼요? 관료들이죠. 그런데 어떤다고요? 정당성이 없고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 내정 간섭을. 이렇게 됐습니다. 1895년 개혁의 필요성은 더 절실했고 입헌운동과 같은 입헌운동 요거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이때는 관료들 개혁 시도로 이어졌다.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과 일본의 근대화 사례는 뭐지? 메이지 유신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근대화가 이루어지죠. 일본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해보면은 무섭습니다. 논의를 촉발했다. 그 결과 확장되었어요. 뭐요? 어떻게? 개인의 권리, 개인의 권리 요거가 플러스 됐다. 그러나 이때도 근거가 아닌 뭐로? 보완물로 파악이 됐어요. 보완물이었다. 그럼 왜 보완물이니? 도구이자 보상으로 이해된 거예요. 도구는 뭐야? 공동체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상? 도덕적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 이게 권리다. 1915년 의식개혁 차원으로 이어졌다. 신문화운동이죠. 신문화운동. 신문화운동은 수용하며 강조했어요. 수용하며 뭐 했어? 강조했어요. 수용한 거 뭐예요? 자유주의. 그 다음에 강조한 거 뭐야? 선천적 권리다. 선천적 권리는 뭐예요? 태어나면서 또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무를 다 안 해도 되겠죠. 앞에 거 하고 보면은 의무를 다 안 해도 되잖아요. 이에 따라
각성을 불러 쓰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있으며 권리는 대안으로 주목받았어요. 대안. 뭐다? 전통 가치.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전통 가치는 뭐예요? 유교적 가치겠죠. 그런데 이 유교적 가치를 쉽게 어, 대체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주작에 대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유학자와 공동체주의자들이 뭐 했어요? 반발합니다. 유학자 공동체주의 반발했고 정착하지 못한 채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주권을 가리키는 민족 공동체 변질이 변하는데 뭐로 변해요? 민족 공동체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다. 그럼 개인의 대응되는 개념은 뭐예요? 개인의 주권. 민족은 공동체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권이다. 이 의미로 변하게 됐어요. 왜요? 반발해 가지고요. 반발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반발해서 이렇게 변하게 된다. 자, 이게 가지문이었고요. 주제 통합지문 두 번째. 중국 유학에서는 어때?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어디서? 사회 정체성으로 도출이 됩니다. 왜? 사회적 존재니까. 그러나 사회 계약론이 유입됨에 따라 이런 인간과는 도전 뭐지? 사회적 존재로 생각하고 사회적 정체성에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도출이 된다는 것. 사회 계약론은 인간은 독립된 개인이야. 독립이란 말 잘 이해해달라 했어요. 이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회는 계약의 산물이에요. 인위적 계약의 산물이다. 그럼 인간과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상가들은 유학과요 사회적 계약론을 뭐해? 회통하려고 해요. 요거 두 개를 좀 같이 이해를 좀 해보고자 했어요. 강요웨이, 그 다음에 랑치차오, 그 다음에 후스 학자들 미리 동그라미 치고요.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의 뭐야? 공통점, 차이점이 중요하겠네요. 개인의 권리는 문명의 근간이었지만은 개인은 허구적 관념이다. 권리는요, 문명의 근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개인은 공동체와 아까 독립된 개인은 허구적 관념이다. 지금 위에서 선생님이 뭐야? 독립된 정확히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독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의 권리 추구를 자연적으로 타고났다는 계약론의 근거 정당화하면서도 공동체를 자연적으로 보는 공동체가 자연적이라는 거. 그러면 위에서 뭐야? 위적이었죠. 그러면 요거는 받아들였는데 요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계약론하고 강요웨이의 차이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강요에 따르면은 공동체 안정과 기여하는 경우 권리가요. 안정과 조화에 기여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아니 선천적인데 왜 여기에 의존해야 되냐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게 한 개가 되겠지. 한 개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한 개는 랑치 차원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설명하고 싶어요. 무엇을? 공동체와 개인을. 그러니까 중심화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겠죠?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어요. 계승하면서도 기여해야 정당화된다. 계승하고 있는 거 봅시다. 유학의 관점.
사회적 존재라는, 인간이 사회적이라는 거 이거 아직 계승하고 있어요. 공동체 이익 추구 역시, 그러면은 누구, 이거는 공동체 이야기죠. 공동체 이익 추구 역시 개개인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이죠. 개인은 계승한 거, 그 다음에 기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사회도 개개인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상호 보완적 관계는 단순한 공동체 안정을 넘어서 안정보다 위에 뭐야? 더 큰 사회 발전을 추구할 때 실현됩니다. 뭐요? 상호 보완적 관계가. 특히 재구성함으로써 뭐를 재구성해요? 권리 추구가 재구성해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개인의 권리 추구가, 개인이 권리를 추구하겠죠. 그러면 질서를 재구성해요. 공동체 질서를 재구성해가지고 질적인 뭐를 일으킬 수 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면 정당화 될 수 있다. 정당화 될 수 있는데 다소 안정과 조화와 안정을 저해하더라도, 해치더라도 동력으로, 사회적 동력으로, 왜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급진적 이거의 정당화의 유래로 뭐가 나왔어요? 일본의 근대화. 중국 역시 개개인을 독려해야 돼요. 개개인을 뭐야? 독려해야 된다. 후스는 사회 질서에는 억압하는 문제가 있다. 유학적 사회 질서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 억압한다. 유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권리는 최우선적 가치이므로 목적에 근거해서 평가하지 말아라. 목적은 뭐야? 조화와 안녕이겠지. 수단이기 때문에,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체는요, 수단이지 우선될 수 없어요. 자주성을 강화하는 학문, 그 다음에 인격 수양, 요 두 가지 전통은 계승을 해요. 하나, 둘, 요거는 계승하고, 공동체적 가치관은 잘했어요. X. 후스는 자주적 개인만이 제도와 의식의 개혁을 통해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주적 개인만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러면 뭐를 해야 된다? 교육의 중요성, 민주적 교육을 통해서 육성해야 된다. 개인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됐죠. 자, 4번 풀어봅시다. 19세기 중반 주권 방어, 설득력을 역화. 19세기 중반이 어디예요? 지금 요거죠. 오히려 뭐야? 합리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말을 섞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 결과로 개인이 권리를 타거나, 이건 아니죠. 이거는 뭐로 생각해요? 개인 내 뭐야? 능동적인 권리 추구가 뭐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정당화된 사례죠. 그래서 그게 요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 5번 뭐니? 사회계약론은 계승할 거를 선별하기 위한 잣대로 활용. 지금 어디 쪽입니다. 1번, 2번은 계승을 했어요.
1번, 2번은 계승을 했어. 뭐 유학의 관점을 계승했어요. 맞아? 이건 나왔잖아요. 응. 자, 맞은 거는 특별하게 이야기 안 했고요. 음. 기억, 기억은 뭐죠? 이거 읽으면서 미리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후수의 이야기고요. 니은어는 기억은 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 도덕적 의무를 다해라. 그래야 너희가 권리도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요거는 뭐야? 공동체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공동체의 안정과 조화. 지금 이제 요거요. 기업은 뭐야? 공동체의 목적에 기여를 해라. 그럼 이거는 공동체 목적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좀 풀어내야 돼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문제보다 지문보다 선지가 주체를 개인에 한정하는 아니죠. 타국에서 유입된 사상에서 해석하는 거 아니죠. 통치 체제를 개혁하는 논의 과정으로 개인을 억압하는 구습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아, 사회적 변화를 이끈 전통적 관점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화, 공동체의 조화를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셈. 이게 뭐야? 니은번이죠. 권리 추구가 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고. 8번 가 나를 이해하는 학생이 보기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요 그냥 가 나를 정확히 알면은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먼저 풀어봅시다. 청일전쟁 이후 개혁 필요성은 국익의 옹호 맞고요. 상인기층이 역설한 통치적 필요성과 상통하겠군. 개혁의 필요성이 대해서 같다. 신문당 운동은 이어지지 않았다. 변질되었죠. 신문화 운동은 뭐야? 변하게 되었죠. 지금 가해 내용만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강요회의는 권리 추구가 안정과 조화에 기여해야 된다. 랑치 차원은 권리 추구가 발전 동력이 된다. 이거는 후수잖아. 누구야? 권리 추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 그게 일본의 근대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보기를 안 읽고요. 요거는 상호 보완적이야. 랑치 차원은. 응?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랑치 차오고 거기서는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 8번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거든요.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 지금 가하고 보기, 나하고 보기, 요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단은 선생님은 가에서 맞는 소리인지, 가에 맞는 소리지, 나에 맞는 소리인지, 맞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잖아요. 물론
이 방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은 오히려 지금 표현 수단과 표현 효과를 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서 표현 수단이 맞나 안 맞나 요거부터 따지면은 요거 표현 효과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요. 랑치차오 이야기가 아니에요. 후스 이야기야, 지금.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제를 좀 읽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